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이 잉태된 곳. 바다는 생명의 고향이자 인류 최후의 개척지로 남아있다. 지구 전체 동식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천연 에너지원과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미래 자원의 보고로서 바다는 이제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우리는 숨겨진 바다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바다는 어떤 모습인가? 다양한 어로 행위 뒤에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를 점령하고 쓰레기는 올가미가 되어 바다 생물을 위협한다. 바다 생물이 살기 힘든 바다. 그곳엔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 버려진 어구들이 또 다른 희생자를 유혹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오염물질 플라스틱.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차별 공격이 지금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천에서 100길로 1시간 남짓 거리의 덕적도 앞바다. 이곳은 현재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이다. 다시마와 함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는 해 그물이었다. 시꺼먼 뻘과 진흙에 뒤범벅이 된 폐그물은 무거워서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다. 건져 올린 폐그물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찌른다. 이게 여름에 그번에 걸려갖고도 이게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 죽어 이제 이런 것도 뭐. 이제 근데 고기들도 이런 데가 걸리면은 빠져나가도 못 이게 어떤 쪽으로 걸렸잖아요. 여기 다 죽었고 있잖아요. 작업을 시작한 지 12일째. 지금까지 이곳 덕적도 앞바다에서 수거한 쓰레기 양은 모두 120톤에 이른다. 건져 올린 쓰레기는 주로 폐어망과 폐통발, 밧줄 등으로 모두 어업에 쓰이는 도구들이다. 북방 어로 한계선이 지척인 덕적도 앞바다는 꽃게, 놀래미, 넙치, 우럭 등 각종 수산 자원이 풍부했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중반 전 한강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버려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 떠내려온 쓰레기 양은 한 해 평균 약 26,300톤으로 하루 평균 72톤, 10톤짜리 트럭 2,600대 분량의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이렇게 흘러들어온 쓰레기로 인해 해양 오염이 심해지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제 고기잡이에 나선 어선들에게 비닐 쓰레기는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잡힌 고기들 사이로 비닐봉지에서 플라스틱 컵까지 원형이 잘 변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들이 많이 눈에 띈다.
서해는 지정학상으로 동해와 달리 해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쓰레기들이 잘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서해 바닷속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서해 바닷속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중 폐기물 수거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다이버들의 도움을 받았다. 수중은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도구, 구조물 등은 일단 바다로 들어가 못 쓰게 된 순간부터 바다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에선 우리나라 전국 연안의 130개 항만과 어항의 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의 양은 3만 5천 톤으로 헥타당 약 1톤가량 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수중 침적 폐기물이 제일 많은 해역으로 서해안을 꼽았다. 서해안에 버려진 바다 쓰레기 중에는 꽃게 통발이 가장 많다. 통발은 주로 돌 사이에 끼어 있거나 일부가 바닥에 묻혀 있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일일이 손으로 빼내야 하는 힘든 수거 작업이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통발 그물은 염분과 죽은 폐류들이 쌓여 있어 2배 이상 무겁다. 하루에 다이버가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물속에 들어가서 한 4회 정도 잠수한다 하면 하루에 한 800에서 1000kg 정도는 주술 수가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항. 10월이면 연근의 갈치잡이와 한치잡이 배들로 분주하다. 한림항과 마주보는 비양도는 청정해역으로 알려져 사계절 바다 낚시의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청정해역 비양도의 바닷속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수심 20m.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닥에 깔린 폐 그물이다. 육지의 대형 할인 매장처럼 바다는 이미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물건을 다 갖춘 쓰레기 매장이 되어버렸다. 버려진 그물로 인한 해조류의 피해가 심각하다.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현장은 무덤과 다를 바 없다. 감태밭이 온통 폐그물로 뒤덮여져 있다. 갈색 해조류의 일종인 감태는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며 살아간다. 폐그물은 햇빛을 차단해 소라와 전복의 먹이가 되는 감태의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물에 손을 대자마자 뿌연 불순물들이 시야를 가린다. 도대체 얼마 동안 이 상태로 있었던 것일까?
햇빛도 통과하지 않을 만큼 촘촘한 폐 그물이 감태 군락지 사이를 가로지르며 바닥에 펼쳐져 있다. 축구장 크기 정도의 넓은 면적에 폐 그물이 덮여 있는 모습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얼어 단속을 피해 도망치면서 그물 전체를 바다에 잘라버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바닷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조용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것 자체의 그 생명체의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그물이. 물론 일반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게 묻다 통하는데 왜 그러냐, 그건 일반인의 생각이고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폐그물 자체가 이미 바닷속 폐그물한테는 어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 자체가. 폐 그물이 버려진 곳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감태가 발견된다. 그물에 연결된 밧줄 위로 감태는 뿌리를 내리고 불안정하게 자라고 있다. 감태는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 중 아랫부분으로 초식성 어류와 전복, 소라 같은 바다 생물의 직접적인 먹이로 이용된다. 완전히 자란 감태의 길이는 1m에서 2m 정도. 그물에 덮여 자란 감태와는 한 뼘 차이가 난다. 먹이 외에도 감태잎은 미세한 바다 생물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폐그물에 덮여 감태의 생성이 멈춰진다면 바닷속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해양 생물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소형 갑각류와 저서 생물을 좋아하는 말쥐치, 먹이를 쫓아 들어갔다 폐 통발 속에 갇혀버렸다. 폐 통발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 먹이가 떨어짐과 동시에 바다 생물도 죽어가는 통발 속 먹이 사슬은 바다 생물의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한다. 넓은 남초지대를 폐그물이 덮쳐버렸다. 폐그물은 암초지대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바다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다. 치어들이 숨는 공간이자 다양한 생물들이 기대어 사는 서식처이며 산란장인 암초의 본래 기능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수심 20m의 바다 및 안반지대에 주로 사는 주름 송편개. 늘어뜨려진 그물 사이에 낀 다리를 빼려고 안간 힘을 쓴다. 인간처럼 다리와 팔을 써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해양 생물들에게 폐그물은 죽음의 올감이나 다름없다. 인간이 쓰다버린 폐그물은 그 자체로 위협적이다. 9월 산란기가 되면 얕은 곳으로 이동하는 갈치도 폐그물을 피해가지 못했다. 죽은 갈치를 먹으려고 그물 가까이로 접근한 얼룩 참집개 역시 그물에 걸리고 만다. 먹이 사슬로 인한 해양 생물들의 순환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인간이 바닷속에 만들어준 물고기들을 위한 아파트. 인공어초 주위에는 늘 많은 고기들로 넘쳐난다. 해양 생물의 번식을 도울 목적으로 바닷속 수심 10에서 50m 해역에 구조물을 투입해 만든 인공어초. 인공어초는 해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주어 고기들을 모여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어류의 산란장 역할도 한다. 정부에선 이런 이유로 어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있다. 인공어초 주변에 풍부한 해조류와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어린 물고기들이 모이고, 이 어린 물고기를 먹기 위해 큰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먹이 사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런 인공어초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어초와 어초 사이, 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버려진 폐통발 주위로 고기들이 몰려든다. 이미 죽은 고기의 살점을 떼어 먹기 위해서다. 인공어초 주변에 버려진 폐통발은 불법 어로 행위의 흔적이다. 결국 인간이 만든 황금어장을 인간 스스로가 파괴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인공어초 주변에서 바다 낚시를 즐긴 낚시꾼들이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폐 낚싯줄이나 바늘도 고기들에겐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생물을 위협하는 낚시나 어업에 관련된 우리나라 바다 쓰레기는 전 세계 평균 비율보다 4배나 높다. 어초에 걸린 폐그물은 해조류처럼 조류를 따라 움직이면서 어류를 위협한다. 각종 어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어초의 원래 기능이다. 그런데 어초에 걸린 폐어망더미가 물고기의 이동 통로를 막아버려 어초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초에 달라붙은 폐그물은 해조류 포자의 흡착을 막아 해조류 생성도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먹이 사슬의 고리를 폐그물이 끊어버린 것이다. 이렇듯 유령 어업의 악순환이 이어져 바다 생물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 인공어초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고기의 아파트로서 고기의 산란과 성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물이 거기를 둘러싸움으로써 그 자체의 고기 이동을 방해하고 산란 행위 자체를 방해를 하죠.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간 고기가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다 죽는 상황이 일어나고 치어들 역시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없고 어미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어초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죠. 인공어초에 버려진 폐그물은 전문 다이버가 어초에 붙은 그물을 일일이 떼어내어 수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1999년부터 3년간 인공어초에서 수거한 폐그물량은 모두 1,470톤. 폐그물로 인한 인공어초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육상 쓰레기와는 달리 바다 쓰레기는 수거만으로 처리가 끝나는 게 아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5개월째 비양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바다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수중 쓰레기는 해류, 조류, 파도 등에 의해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치와 실제 작업상 위치가 상당히 달라 수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m 광고. 건져 올려도 바다 쓰레기는 계속 이어진다. 이곳 비양도 인근 해역은 중국 불법 어선들로 인해 폐그물이나 폐통발 등의 바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밑바닥까지 촘촘한 쌍끌이 그물로 훑는 중국 어선의 조업 방식은 어초나 암초에 걸려 그물을 끊고 달아나는 경우 바다속 피해는 엄청나다. 이 주위 사방 팽수가 1마일도 안 됩니다. 1마일도 안 거리에서 쓰레기가 300톤 이상 나왔다 그러면 쓰레기가 엄청난 쓰레기가 나온 거죠. 그 그물을 가지고 이쪽에 펴면 몇 겹으로 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육상 쓰레기보다 바다 쓰레기는 처리 과정이 까다롭다. 바다 쓰레기는 건져 올리기가 힘들고 건져 올리더라도 수분과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바다 생물이 붙어 서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용이나 자원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연근의 산지에 있는 대양 쓰레기의 총량은 약 50만 톤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 10만 톤 내에 대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은 약 60% 정도는 폐어구, 폐어망, 양식자재, 선박 운항 활동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한 40%는 육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로 이렇게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감춰졌던 해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해변은 폐어구와 각종 해양 쓰레기로 어지럽다. 해양 폐기물은 그 성분에 따라 바닷속에 퇴적되거나 수중에 침전, 그리고 해수 표면에 떠있는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해양 폐기물 전체의 50%를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는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다에서 분해되는데 종이는 6개월, 대나무는 1년 3개월이 걸리는 데 비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400년 이상이 걸린다.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에 주목하는 데는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의 위협 때문이다. 물속에 떠다니는 폐로프와 폐어망으로 인해 선박 스크류에 감기는 어선 사고가 실제로 자주 발생되고 있다. 소형 어선 사고의 10% 정도가 폐로프, 폐어망으로 인한 사고로 보도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퇴적층을 이룬다. 물고기의 서식지나 산란장으로 이용되는 연습지에 쌓이면서 물고기들의 산란장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해양 생물들이다. 곳곳에 폐그물에 걸려 죽은 어패류들이 늘어난다. 버려진 그물은 그냥 보기에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그물에 걸려 앞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개.
평소 습성처럼 호기심이 많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해변으로 밀려온 그물에 걸린 듯 보인다. 다리며 몸이 그물에 감겨버린 자개 한 마리. 그물에 온몸이 꼼짝할 수 없이 꼬여있다. 길고 큰 양쪽 집게다리가 특징인 자개. 수심 20m에서 200m 깊이의 모래 진흙바닥에서 산다. 20분에 걸쳐 자개를 올감했던 그물들을 잘라냈다. 다행히 겉으로는 다친 곳이 없어 보인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물에 올가매어 있었던 것일까? 그물에서 풀려난 자개는 죽은 듯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그리고 놓아준 지 30분이 지나서야 자개는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 폐 그물에서 벗어난 자개는 연신 바닷물로 입을 죽인다. 먹이를 쫓아 바다 갈매기들은 항구로 모여든다. 때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 새들에겐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물속에서 한참을 먹이 사냥하던 바다 갈매기. 먹이를 낚아챈 듯 힘차게 날아오르는 바다 갈매기가 눈에 들어온다.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검은 물체. 바다 갈매기가 물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무엇일까? 바다 갈매기가 먹이로 착각한 것은 낚싯줄에 감긴 고무였다. 고무에 감겨있는 낚싯줄과 추는 바다 갈매기에게 올가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다 새들 역시 플라스틱 바다 쓰레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물 손질하는 어부는 그물에 낀 쓰레기를 거리낌 없이 바다로 버린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육상 쓰레기는 바다에서 해안으로 다시 밀려 나온다. 바다에서 밀려 나온 쓰레기 더미 속에 바다 갈매기가 죽어 있다. 바다 갈매기 부리에서 깊숙이 박힌 낚싯바늘이 보인다. 갈매기의 부패 정도로 보아 죽은 지 2, 3일은 되어 보인다. 갈매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온몸을 올가맨 낚싯줄이었다. 갈매기 몸에서 낚싯줄을 풀어봤다. 갈매기의 부리에서 날개와 다리, 몸통에 이르기까지 얽히고 설켜있는 낚싯줄을 풀기란 어려웠다. 이처럼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목숨을 잃어가는 해양 생물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생물의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플라스틱 종류의 물건에 생물들이 걸려서 얽혀서 몸이 옥죄여서 죽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플라스틱을 먹어서 섭취를 통해서 소화불량에 걸리고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사례들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생물을 걸려 죽게 만드는 그런 쓰레기 종류에는 낚싯줄, 제 1위가 낚싯줄입니다. 그 다음에 어망, 그 다음에 6개들이 포장고리, 예. 그리고 그 다음이 풍선줄,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생물들을 죽이는 그런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실제 플라스틱 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바다 생물에 대해 보고된 자료가 많다. (1992년) 미국 환경청에선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동물,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가 얽힘과 삼킴 때문에 죽어가는 것으로 발표했다. 인천 연평도 앞바다. 먹이를 쫓아 폐그물에 들어간 돌고래가 죽어있다. 우리나라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로 피해 입는 생물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낙동강 하구는 강 상류에 영양분 많은 퇴적물이 떠내려와 강 하구에 모래갯벌, 수초 등이 쌓이고 강과 바다가 마주쳐서 사계절 먹거리가 풍족한 곳이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을숙도는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10월 을숙도는 새오리류와 호주에서 시베리아를 왕복하는 도요새 등 각종 철새들로 가득하다.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최근 제첩 종패를 뿌리고 그 위로 그물을 치면서 새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꽃게가 아니고 그냥 개. 제작팀은 낙동강 하구를 사랑하는 모임과 한국해양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을숙도에 생물 피해는 없는지 살펴봤다. 심한 악취와 함께 그물 속으로 드러난 것은 흰뺨 검둥어다. 먹이를 찾아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죽은 것이다. 머리거든. 이게 머리. 폐그물 속엔 죽은 거북이의 뼈가 남아있다. 저도 거북이에요. 그물에 몸의 한쪽이 잘려나간 거북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물고기하고 거북이, 불새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오늘 본 게 살아 있는 것도 들어 있고, 그건 이제 한 며칠만 지나면 또 죽죠. 이 그물이 지금 저 부근에 되어 있는 건 수십 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거기서 죽은 것만 해도 양이 엄청납니다. 을숙도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봤다.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폐기물 주위로 갈수록 심한 악취가 코를 찌른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된 물고기. 생물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그물 밑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게 같이 뭉쳐있네. 비닐 같은 게. 낙동강 하구의 폐그물 속에도 어김없이 인간이 버린 비닐 쓰레기가 들어있다. 철새들과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해 살아가는 을숙도 역시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여수와 제주도 중간에 위치한 다도의 최남단 거문도. 거문도는 세 개의 섬이 병풍처럼 둘러쳐서 100만 평 정도의 천연 항만이 호수처럼 형성돼 있어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천혜의 항구다. 그렇지만 거문도는 앞을 막아줄 섬이 없어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다. 태풍이 핥히고 간 흔적은 섬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용기부터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이까지 온갖 쓰레기들로 해변은 가득하다. 그렇다면 가두리 양식장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제작진은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가 봤다. 바닷속으로 처진 양식장 그물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수심 10m. 가두리 양식장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물이 탁해지고 바로 앞에 물건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만큼 시야가 흐리다. 바닷속으로 버려진 폐 가두리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위를 엄청난 넓이의 폐 그물이 바닥을 덮어버렸다. 그물과 함께 기르던 고기까지 죽어버렸다. 섬 지역에서 폐 가두리를 처분하는 방법은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어민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바다는 온통 플라스틱 폐그물로 생명력을 잃어간다. 바닥은 오염된 침전물로 수북히 쌓여있다. 버려진 비닐 포대에 손을 대자마자 양식장 침전물 찌꺼기가 부유물처럼 일어난다. 생활 쓰레기와 고기를 떠내던 플라스틱 상자까지.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포화 상태다. 바닥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다이버의 손목 위까지 푹 들어갈 정도로 양식장에 썩은 사료 침전물들이 쌓여있다. 가두리 양식장 바닥은 불가사리만 보인다.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여기저기 생물체의 폐사한 흔적이 눈에 띈다. 이렇게 서서히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갈 것이다. 잠수가 들어가서 줄로 묶은다라면은 줄로 묶어가지고 또 무슨 크레인이 끄집어 올려야 되지. 이게 이 무게가 저게 이 그물 이 하나 무게가 물 붓고 홍합 끼고 이러면은 아마 약 한 600-700kg 일이 나가요. 600-700kg 나가는데 그게 사람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죠. 또 여기서 뭐 물속에 들어가고 누가 한다는 것도 개인적인 기술도 없고 안 그랬습니까? 청정 지역 남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다 쓰레기는 흰 스틱
스티로폼이다. 주로 양식장 부위로 썼던 흰 스티로폼은 파도나 물살에 의해 해안가로 밀려든다. 해안가 아이들에게 스티로폼은 좋은 놀잇감이다. 들기에 가볍고 작은 조각이나 알갱이로 쉽게 부서지기 때문이다. 이 스티로폼 조각들은 바다 생태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남해의 대표적 청정 지역의 하나인 거제도. 수심이 깊고 물이 맑은 이곳엔 양식장의 위치를 알리는 흰 스티로폼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우리나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은 코팅이 안 된 값싸고 가벼운 품질의 스티로폼이다. 그런데 스티로폼이 물 위에 떠다니는 다양한 환경 호르몬 물질을 축적하는 흡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스티로폼에 대한 연구는 새것과 해수욕장과 부두에서 채취한 샘플로 실험했다. 실험은 먼저 잘 분해되지 않는 스티로폼을 16시간 동안 녹여서 흡착된 오염물질을 추출하고, 추출한 물질은 2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 방해 물질을 따로 분리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오염 물질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최근 발암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중 바다에 떠있는 기름 성분에서 5가지 발암물질이 발견됐는데, 부두의 스티로폼 샘플에서 5가지 모두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에서 분류한 10가지 환경 호르몬을 추출해본 결과 새것에 비해 해수욕장은 4배 이상, 부두는 약 10배 이상 많은 양의 환경 호르몬을 흡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한번 흡착된 물질이 쉽게 떨어질지 아닐지는 저희도 다양한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가능한 것들은 오염물질이 한정된 지역에 국한돼 있으면 관리에 편한 측면이 있지만, 그 오염물질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분산되게 되면 멀리 퍼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염이 확산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생물체들이 스티로폼 표면에 붙어있는 유기물 덩어리라든가 생물체들을 쪼아먹는 동시에 오염물질들을 같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환경 중에 있는 것보다 이미 수십 배, 수백 배 축적된 오염물질에 노출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생물체에 미치는 2차 오염은 이제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해양 생물들에게 있어 맛있는 먹이로 둔갑한다. 해안가 모래 속에 섞인 플라스틱 알갱이는 사람의 눈으로도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작다. 해안가는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가득하다. 가벼운 플라스틱은 이동성이 강해서 환경 호르몬을 흡착한 상태로 장소를 옮겨 다닐 수 있다. 제작진은 얼마 전 국내 해변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연구 발표한 부경대 김종하 교수와 함께 거제도 흥남해수욕장을 조사했다. 모래사장의 일정 구역을 정한 다음 나무 사각틀 안에서 바닥으로 1.2cm까지 모래를 채집했다. 채집한 모래를 물이 3분의 2가량 담긴 통에 붓고 가볍게 저어
물보다 무거운 모래들은 가라앉히고 물 위로 뜨는 가벼운 물질들만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 잘 저어서 가벼운 물질은 이제 물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하얀 레전 펠렛 이런 것들이 나오고 노란 것들이 나오고 예 배색도 여기 바로 눈으로 보이죠. 해수욕장에서 샘플을 채취한 것을 말린 다음 플라스틱의 종류별로 선별 작업을 해봤다. 조사 결과 플라스틱의 원료인 레진 펠렛 알갱이가 다량 발견됐다. 일본 동경농공대학의 다카다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는 레진 펠렛이 환경 호르몬 물질인 PCB, DDT, 노닐 페놀 등을 다량 흡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냈다. 여기 똑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약간 변식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배양에서 표류하면서 아까 이야기로 수액물이나 아니면 외 다른 화학물질들이 여기에 흡착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안으로 좀 스며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바다새라든지 혹은 어류들이 먹음으로써 그게 농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생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5월 7일 사이언스지엔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다. 영국 프리머스 대학의 리차드 톰슨 연구팀이 영국의 18개 지역 해안의 해수 및 침전물 샘플을 채취 연구한 결과 플랑크톤이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한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플랑크톤으로부터 비롯되는 먹이 사슬을 고려할 때 우리 인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3년간의 연구 끝에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물속에서 썩는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바다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적 어구로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고 나일론보다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물은 개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분해성 어구가 기존 어구와 차이는 없는지 성능 실험을 통과해야 한다. 영일만 앞바다. 생분해성 통발 어구에 대한 성능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종류의 생분해성 어구와 두 종류의 기존 어구를 이용 어획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성능 실험은 기존 통발과 똑같은 조건에서 어획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게 된다. 어획한 어패류의 종류와 크기, 무게에서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생분해성 어구들은 분해되는 기간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현재 실험 중인 그물들은 분해 기간이 2년인 어구들이다. 이렇게 개발된 어구들이 실제 조업에 사용된다면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까도 녹는 숨는 그물이요. 이거만 넣으면 돼갖고 한번 개발된다면요. 바다 오염도 안 되겠지. 그래서 바다가 보면 속에요. 심체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분해성 그물 개발을 반기는 사람들은 어민들이다. 자신의 텃밭인 어장도 살리고 어획량까지 늘릴 수 있는 그물을 어민들은 환영할 것이다. 남은 문제는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먼저 모색돼야 할 것이다. 어획 성능에 관한 시험을 충분히 수행한 이후에 기존의 어구와 어획 성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선 밝혀내야 되고요. 가격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 요인을 어떻게
보전하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진산갯벌. 이곳이 바다 쓰레기로 죽어가고 있다. 동죽, 바지락, 맛조개 등 3, 4년 전만 해도 하루 생산량이 10에서 15톤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2톤 내외로 확 줄었다. (50만 평에 이르는 갯벌이) 주변에서 조업하며 쓰다 버린 폐 그물과 밧줄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보다 못한 진산어촌계 주민 스스로가 갯벌 살리기에 나섰다. 심한 악취가 코를 찌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을 숨쉬는 갯벌, 삶의 터전으로 다시 가꿔보자는 것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서식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엄청난 폐금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무슨 조치가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지 뭐 이게 두 단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는 이 바다, 이 우리 서해 바다뿐 아니라 전 바다가 앞으로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저희 어장하는 한 사람이랬어. 150가구 주민이 모은 2천만 원과 시와 정부 지원을 받아 시작한 80일간의 갯벌 정화 작업. 이들은 모두 13톤에 이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곳 진산갯벌에서 건져냈다. 우리 인류의 오랜 생활 근거지인 바다. 이 바다가 자신이 품은 생명과 함께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도 어민들은 바다로 나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바다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다. 바다에는 질서가 있다. 바다 생물들은 나름대로 터득한 기술로 먹이를 구한다.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고기들은 통발도 마다하지 않는다. 배고픈 문어도 회 통발에 갇혔다. 통발 안의 보고는 이미 죽어있다. 통발에 갇힌 걸 눈치챈 또 다른 보고는 몸을 던져 탈출을 시도한다. 보고의 마지막 몸부림은 처절하다. 그렇게 플라스틱 통발은 올가미가 되어 보고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